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재무설계 방송, 재산을 불려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낀 거는요, 조명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출발을 하는데 오늘 역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재무설계는 이겁니다. 2019년 상반기 중에 2%대의 청년 전월세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현실이니까.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시간. 사실은 2%대 저금리 전월세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 청년들이 대부분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2%대 금리를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체크해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2019년 상반기 중에 2% 중후반대의 청년 전월세 대출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겨레신문 2019년 3월 24일자 기사인데요. 대상은 이래요. 20살부터 34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요거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그리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 상품도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 최대 한도로 1,200만 원까지니까요. 1년에 매달 최대로 50만 원씩 받았다. 월세 지원을 1년이면 600 아니겠습니까? 2년이면 1200이니까 최대 50만원, 최대 2년 이렇게 되겠죠. 내용 한번 찬찬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2% 중후반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2%가 아니라 2% 중후반대라는 거. 그리고 대상은 청년층인데 20살부터 34살까지입니다. 그리고 연소득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 목적은 이래요. 주거 부담을 좀 줄여내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하라는 뜻인 것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주거 부담을 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자를 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거 지원을 할 때 주거 급여라는 게 있는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월세 대출 보다는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형태로 띄는 건 어떤지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좀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국회에서 뭔가 통과가 되면서 주거급여에 대한, 청년층에 대한 주거급여, 여기서 주거급여라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돌려받지 않는 그런 자금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2% 중후반대의 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갚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는 꽤 그래도 활용할 만한, 자신의 신용에 비춰봤을 때 괜찮은 거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활용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역으로 갈수록 물론 이 혜택 받겠지만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 도심권 지역에서 이 혜택들은 활용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한도이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가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개인 소득만 본다는 겁니다. 요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죠.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같이 살 수도 있고 떨어져 독립해서 살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개인 소득만 체크한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부모님 소득까지도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득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금 한도는 7천만 원까지고요. 여기에서 취업을 했느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일정 부분 된다거나 아니면 알바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법에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하게 결정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월세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할 내용인데요.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50만 원까지 받는다면 1년이면 600이죠? 2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대출액은 12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25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은 4년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자금 지원을 받을지 그거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2년 또는 길면 4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내가 뭐 공부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 상태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고 상반기 중에 상품이 출시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월세 대출을 이번에 나오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도 출시를 한다니까요. 이것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낮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청년층 33,000명 정도에게 1조 1,000억 원 공급한다는 내용이니까 나오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지원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양질의 주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청년들한테 전월세, 월세 대출, 전세 대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금리로 지원을 해줬을 때 건물주들은 좋거든요. 임대료 올려도 되니까요. 이만큼. 지원하는 만큼 20만 원, 25만 원, 50만 원 매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규제까지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청년들은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상반기 중에 2% 중후반대 청년 전세 월세 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활용할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그리고 도심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일 겁니다. 이제 막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으로 해서 출발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대 후반까지 또는 30대 초반까지 학자금 대출 갚느라
힘들었던 분들도 34세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저금리를 활용한 주거, 생활, 안정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현실이라서 나오게 된다면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굳이 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글로벌 시장 자체가 글로벌 경기, 글로벌 시장 자체가 침체될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2019년에 우리 개인들이 하는 재무설계 측면에서는 대출을 덜 받는다 또는 안 받는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유동성 자산을 확보한다.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지켜가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 다양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재산을 불려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 TV의 김태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